5월 9일 금요일 창원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직전 회차는 4일 경륜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요 경주가 독립 대진 방식으로 토요일 날 예선전이 펼쳐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요 경주가 아닌 월요일 날 각급별 결승전이 펼쳐졌는데요. 이번 회차는 정상적으로 3일 경륜이 시작되다 보니까 금요일 날 예선전이 펼쳐진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직전 회차 월요일 날 정동환이 김성룡의 선행까지 활에 나가면서 우승 이변으로 좀 이어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번 회차는 상당히 좀 특이한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1라운드부터 6라운드까지 4대3의 맞대결로 편성이 짜여진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상하게도 1번부터 7번까지 점수대로 경주가 편성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 라운드만 아니라 1라운드부터 6라운드까지 1라운드에 출전하는 7명의 선수가 점수대로 배번을 배정받고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경주도 이렇게 득점대로 배번이 짜여졌었던 경주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 라운드 자체가 득점 순으로 경주 편성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런 편성이 짜여진 건지 아니면 실수로 인해서 이런 편성이 짜여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의외적인 여태까지 보기 어려웠었던 경주 흐름으로 편성이 짜여졌다는 점이죠. 1라운드 1번부터 7번까지 점수대로 번호를 배정받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특이하게 창원 경주가 펼쳐진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라인 대결로 펼쳐지다 보니까 접전 양상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득점 높은 선수가 앞번호 1번, 2번, 3번, 4번을 배정받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대부분 착순권이 1, 2, 3번 안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이 창원 우스컵에 짜여졌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경주 설명 전에 최근 들어서 조회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회만 하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구독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빠른 방송 알람 받기 위해서 구독은 필수입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회차 상당히 좀 특이하게 배번이 편성이 된 창원 우스컵 1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우스컵 1라운드입니다. 앞선 경주에서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회차 창원 경주가 상당히 좀 희한하게 1번부터 7번까지 점수 순으로 배번을 받고 또 4대3의 편성이 짜여졌었다는 점, 이렇게 짜여진 편성이 전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래도 처음인 것 같은데, 새롭게 편성된 창원 경주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손재하고 어미태가 객관적 기량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류근철이 선행력을 발휘해 나가게 된다면 상당히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교가 초주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윤순기하고 문영인이 자리 잡고 경기 흘러가게 된다면 류근철이 넘어서지 못하거나 오히려 손재우가 어미태를 달고 쏘는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긴거리 나서게 된다면 어미태도 직선 취입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미태 직선 취입발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전 회차 아쉽게 토요 경주 때 취입당하면서 결승까지 못했었던 손재우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희속은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류근철이 먼저 서둘러만 준다면 손재우가 반바퀴 타이밍을 잡아 나가게 된다면 밑에 문영인과 이교와의 몸싸움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점에서 손재우가 좀 더 버티는 데 있어서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버티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한 것 같습니다. 직전 회차처럼 타정부터 때리게 된다면 밑에도 직선 취입이 상당히 좋아요. 직선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점에서 복순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고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손재우가 때렸을 때 밑에가 쫓아가는 작전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문영인도 컨디션이 괜찮고 직전 회차 1호 경주 때 이교가 직선에서 취입승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문영인하고 이교가 연타 출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문영인의 기세가 상당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초주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손재우 뒷자리를 문영인이 꽤 차는 경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손재우하고 문영인의 동반 입장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재우가 직선에서 잡혀도 어미태를 달고 쏘는 경주가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어미태의 동반 입장 쪽 이번 편서 복승 중심으로 하되 어미태
손재우 뒷자리 문영인이 꿰차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윤승규가 힘을 쓰고 문영인하고 이교가 쫓아 나서게 된다면 손재우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문영인도 직선 추입이 상당히 날카로운 선수라는 점에서 문영인이 직선 추입이 나오게 된다면야 문영인하고 이교의 동반 입상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문영인하고 이교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어미태가 뒤늦게 차가 나오게 된다면 문영인하고 어미태 정도는 손재우가 빠졌을 때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문영인하고 이교입니다. 문영인하고 어미태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인 전략은 아무래도 비노조 선수 연합 가능성 쪽에 복싱 중심을 하되 문영인이 후미권 막해 나가는 작전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재하고 어미태는 분명 붙어 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류근철이 아직까지 부상해서 회복이 덜 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후미권 문영이라든지 이교가 둘 중에 한 명은 쫓아 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교의 선전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손재우하고 어미태 동반 입상 쪽 어미태 직선 취입이 변수인 만큼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2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도 희한한 종합 득점 순으로 벌번이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뜸 입장에서는 김시진, 허남열, 이동근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백유태 선행을 방극산이 활에 나가고 김현이 쫓아 나서게 된다면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련함만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이뜸이 좀 더 경주 운영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 방극산이 선수비 모두 다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더군다나 백유태 선행을 방극산이 활에 나가게 된다면 뒤는 허남열이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관없죠. 이뜸이 빼앗거나 김시진이 빼앗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 방극산의 뒤를 노리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극산이 힘을 쓰면 상대쪽 백유태가 끌고만 준다면 유리한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백유태가 힘을 써서 버텨내기보다는 후미권에서 끊어먹을 수 있는 이뜸과 김시진이 후미권 쫓아 나서는 견주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방극산의 뒷자리는 이뜸이 쫓아 나서는 견주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단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시진이 이뜸 뒷자리 막혀 나가면서 타정전으로 라인 전환 시도에 나가게 된다면 방극산 뒷자리 한 자리는 꽤 차는 끌어내서 털어내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방극산하고 김시진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주의 중심은 방극산하고 이뜸이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충분히 외선에서 반격 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쫓아는 나설 수 있는 만큼 이뜸과 방극산과 이뜸의 동반 입상 복승 중심, 방극산과 김신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백유태가 선행력을 갖춘 선수이긴 합니다. 하지만 타이밍 잡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뜸도 직접 힘을 쓸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시진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이뜸하고 허남열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직전에 차도 허남열 상당히 좀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방극산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방극산이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이뜸과 김시진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뜸하고 허남열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 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방극산을 중심으로 6등과 전략적인 연합은 기본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황에 따라서 백유태가 선행 시속만 괜찮다면 2차건 몰라도 3차건까지는 방극산이 백유태를 활에 나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3착 정도는 충분히 백유태 선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방극산과 백유태 묶어서 3복승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방극산의 기세가 상당히 좋다는 점에서 전 방극산과 이뜸의 동반 입상 쪽 단 뒤집힐 가능성 얼마든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백유태가 버텨내기보다는 김시진이 쫓아 나서는 3복승에선 아무래도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는 이들 중심으로 3복승은 좀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원 우스컵 3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최민호가 1번을 배정받았습니다. 송정욱의 선행 활에 나가고 노태경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태경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크 되면 털리고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노태경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도 달아줬을 때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김호준이 초조부담 안고 있는 만큼 최병일이 자리를 잡게 된다면 연대들이죠. 김도환이라든지 오진우가 쫓아나
나서는 견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송종국과 김민호 여기에 노태경이 자리 잡는 견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종국도 힘을 쓰는 작전이 가능할 것 같고, 오히려 김민호가 송종국을 달고 쏘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민호와 송종국의 전략적 연합 가능성이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노태경은 달아준다 하더라도 최병일에게 털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김민호가 최병일과 적극적 연합 펼쳐나갈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민호하고 송종욱의 동마 입장 쪽에 아무래도 충청 수도권 연합에 대한 동마 입장 쪽 경제 중심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병일이 쫓아 나서게 된다면 노태경 털어버리기만 하면 되죠. 요즘 노태경 쫓아가지 못하고 따라 나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김민호하고 최병일의 동마 입장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호하고 송종욱의 동마 입장 쪽에 김민호하고 최병일의 동마 입장, 최병일이 초반 김민호 뒷자리를 꽤 차는 받아가는, 혹은 최병일이 힘을 쓰고 김민호가 외선에서 짧게 추패 나간 작전도 가능한 만큼 이번 편성 김민호하고 송정호, 김민호하고 최병일의 동마 입장 쪽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변수라고 한다면 최병일도 타이밍 잡지 못하게 된다면 이번 편성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승각에서는 반드시 우승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호준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창원지역 선수들의 전략적 연합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병일의 뒷자리를 송종욱이 따라 나서는 겨줘야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김민호가 아무래도 객관적인 기량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본인이 직접 힘을 써서 버텨내기 다소 버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창원이기 때문에 최병일하고 김호준입니다. 최병일하고 송정욱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들 중심으로 삼복승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민호하고 송정욱 여기에 최병일을 묶어서 삼복승은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송정욱의 선행감이 괜찮다면 최민호가 노태경까지는 완벽하게 챙겨나가는, 노태경도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비노조 완승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노태경 마크도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쫓아도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최병일이 3차권에서는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호 인정하고 송정욱, 최병일 두 차권 중에선 송정욱과의 협공 가능성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우스컵 4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공민우가 직전 회차 결승까지 가는 선전 펼쳐 나갔습니다. 이진국, 이만지, 김상훈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정환, 고종인, 김로운이 내선 작업 힘을 쓰게 된다면 공민우가 힘든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최정환이 힘을 씁니다. 고종인하고 김로운이 쫓아 나서는 견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민우가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야 되죠. 공민우 앞선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이진국밖에 없는데, 이진국이 최정인, 고종환, 김로운을 한꺼번에 넘어서긴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공민우가 해결해야 되는 국민의 뒷자리를 이진국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장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종환, 김로운, 고종인이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공민호 힘든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금정팀 선수들 자주 수성 가서 훈련하고 수성팀과 자주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정환이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고종인이 몰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고종인하고 김노훈의 전략적 연합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고종인하고 김노훈의 동반 입장, 직전에 차도 김노훈 마크되니까 직선 차 나왔어요. 고종인하고 김노훈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 하시되 최정환이 힘을 쓰고 고종인이 몰가서 짧게 가져간 작전 충분히 비노조 완승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고민우가 저력 있는 선수입니다.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연대 세력 이진국과의 협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외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고종인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우가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협공 가능한 이진국과의 협공 가능성 쪽에 좀 더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고종인 외선에서 반격 나올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비노조가 상당히 좀 경주 풀어 나가긴 수월할 것 같아요. 고종인과 김노훈의 동반 입상, 고종인하고 최정원의 동반 입상 차선 이들 중심으로 삼복승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고민우가 가게 된다면 이진국이 쫓아 나설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고종인이라든지 김노훈 양불에서도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종인이 가면 이진국과 협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종인, 김노훈, 최정환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공민우가 힘든 견제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노조 완승 공격들 한번 이번 편성은 노려보고 싶은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5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도 뭐 득점 순으로 배번이 짜여졌습니다. 아무래도 원준호가 뭐 객관전 기량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달 부상 이후 출전하고 있는 배정현과 좀 신경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배정현 입장에서 마크 출밖에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성정호, 김전, 이주연밖에 없습니다. 반면 윤진규 직선에서 자신감 찾아 나갔고 김명석도 마크의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원준호 입장에서 철저하게 배정현 견제 나가면서 윤진규, 김명석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견주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원준호 입장에서는 윤진규와 전략적인 타협점 찾아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원준호하고 윤진규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김영석이 원준호의 뒷자리를 물고 가게 된다면 수도권 연합의 동반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준호하고 김영석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윤진규가 뭐 저력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김영석보다는 좀 더 협권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유리할 것 같아요. 원준호, 윤진규, 원준호, 김영석 중에서는 윤진규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뭐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비노조 완승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배정현의 저력이라는 거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홈이점 살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홈이권에서 치고 나가게 된다면 뭐 2차권 몰라도 3차권까지는 충분히 배정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3차권에선 배정현의 선정까지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정현 원준호 입장에서는 김영석, 윤진규, 김영석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윤진규의 협공 가능성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6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도 득점 순으로 배번이 짜여졌습니다. 참 특이하게 이번 회차는 창원 경주가 1라운드부터 1번부터 7번까지 득점대로 편성이 되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전 회차가 의도적인 편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배번 순으로, 득점 순으로 배번이 짜여졌다는 점. 아무래도 김민균 입장에서는 뭐 김태환과 송승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태환이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김민균이 1활에 나가는 겨주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영민하고 정영규가 쫓아 나서는 겨주 될 가능성이 높죠. 뭐 송승현이 보면 호미권 마케한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이영민과 정영규에게 빼앗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태환의 선행감 괜찮다면 김민균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 가능하죠. 타점 잡고 때리면 11초 때 초중반 시속이 나오고 있는 김태환입니다. 타점 잡기도 수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태환이 힘을 쓰면 김민균이 몰고 와서 직선 추입 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 수도권 연합에 한 동반 입상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균하고 김태환의 동반 입상이 매우 귀다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민균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타종전후 이영민이 꽤 차는 거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김민균하고 이영민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균하고 김태환의 동반 입상 쪽에 김민균하고 이영민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변수라고 한다면 김태환이 힘을 쓰고 김민균이 쫓아 나서는 결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이영민하고 정영교가 김민균을 괴롭혀 나가는 결과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태환이 그대로 끌고 들어가면서 버텨내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환하고 정영교죠. 김태환하고 이영민 정도는 좀 공격적인 승부로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태환, 이형민입니다. 김태환, 정영교 정도는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태환이 힘을 쓰면 김민균이 몰고 가서 직선 짧게 가져가나 크게 좀 넘어서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태환도 선행감이 괜찮기 때문에 두 선수의 자연스러운 연합은 기본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김태환하고 김민균이나 김태환을 묶어서 이영민하고 정영교 삼복승 양분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창원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배번대로 득점대로 배번이 짜여진 참 특이한 이번 회차 창원 교차가 편성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앞번호 선수들, 배번이 유리한 선수들 중심으로 공략해 나가시는 전략이 안정감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